형사 계엄 검토 문건 네. 세부계 67조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의장을 신변을 확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50명을 체포하고 그렇게 되면 야당의 구심점, 야당의 지도자 당시 네. 제일 먼저 잡아가겠죠. 제일 먼저 당시 잡겠죠. 문재인 대선 후보를 제일 먼저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5.17 계엄 때 김대중을 석방하라 그 구호가 나왔잖아요. 김대중부터 잡아갔어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방송국을 장악해서 보도 검열을 하고 뭐 SNS를 차단하고 뭐 이런 실행 계획이 다 나왔잖아요. 네. 저는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행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내란 음모 예비. 네, 주장을 하는데요. 내란죄를 찾아봤더니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내란죄 형법 87조 내란의 의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거예요. 수괴. 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살생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국토를 참전하는 게 뭐냐? 참절하다. 참절. 이거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국토 참절이에요.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 이렇게 되거든요. 전형적인데요. 네? 딱 들어맞네요. 딱 들어맞는 맞네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법적인 것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통수권자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국회가 그것을 승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반수 이상이 계엄을 해제하라. 그러면 그 즉시 해제예요. 해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은 체포해서 의결 정지국수를 무산시키자. 이거는 합법적인 국방부 합참의 계엄 표본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국헌을 문란하고 이 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내란죄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내란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법무관 시절 때 이런 교관을 했었어요. 계엄 실무 편람을 뭐 제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감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는 뭐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안 맞는 내용은 없어요. 다 작전 계획이 다 법에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침략 자위 전쟁은 가능하지 침략 전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우리 의해서 안 작전 되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다시, 이런 기준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기무사의 문구 문건. 보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어떻게 하겠다, SNS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나가도 한참 나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계엄은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해야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브레인이 기무사예요. 군대가 하고 기무사가 그다음에 정보기관. 합참을 육군 참모를 시키는 거야. 합참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획해서 군이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그렇죠. 과거의 친위 쿠데타의 쿠데타예요. 사례하고 친위 똑같은 쿠데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내용 보면은 국방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미국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하도록. 옛날에 그 신군부가 쿠데타 할 때 그랬잖아요. 1980년. 정확하게 예.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 계획을 저는- 봤을 때는 최초에 이게 공개됐다 했을 때 이철희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예.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애들 군대에서 할 일 없으니 이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딱 보면서는 섬찟하더라고요. 저는요. 네. 박지훈 변호사. 네. 제가 좀 영민하잖아요. 아주 영민하시죠. 그죠? 네. 8-8 마지막 당구장 표시. 네. 철저한 보안 강구화. 실행에 만전을 마지막. 기할 것. 네. 이걸 딱 보면서 이것은 법으로 치면 시행세칙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행 세칙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세부 문건 67쪽짜리예요. 네. 전 딱 보는 순간 진짜 하려고 그랬네. 8-8 문건을 보면서 네. 8장 문건을 보면서 맞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하고는 좀 생각의 깊이가 다르죠. 저야 뭐 짧아서. 네. 그래서 이 세부 문건은 계엄 편람 네. 그 합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내란죄 딱 걸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국회는 없어요. 그리고 SNS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5.17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네. 내란 목적 살인죄 사형 이런 걸로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무기징역 받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것은 다행스럽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처벌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재정원님 이거 처벌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또 해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해야 된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해야 되죠. 네. 어떻게 근데 이걸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자, 한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소시효 없어요. 네. 지금 임기응변으로 막아나서고 떼어봤자 이건 반드시 필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오방끈이야 그러면? 공유되었는지 오방끈? 공유되었는지도 철저하게 따져볼 일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심각한 것은 첫 번째 누가 지시했느냐. 한교안 일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 수사해봐야 이재정 됩니다. 의원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좀 해봐요. 아니 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 문건이 생각이죠. 이 예. 문건이요. 제가 어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 예. 이 문건은 칼라로 돼 있을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것은 칼라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칼라 원본은 빨간색을 복사하잖아요. 원래 까만색과 빨간색을 복사했을 때 까만색이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맞아요. 네. 다릅니다. 색깔 들어간 거랑. 그래서 이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워져서 제공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라 원본을 보면 다른 느낌으로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전사나 34단 여기에 과연 이것이 전달이 됐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전달됐으면 끝이에요. 두 가지. 네. 윗선이 누구냐. 최종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 이것을 알고 있거나 지시했거나 네. 하면은 액션 플랜 맞는 그렇죠. 거죠. 맞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까지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본이라고 제출된 게 칼라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이 복사됐잖아요. 네, 복사된 거다. 그럼 이 복사된 것은 어디론가 배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단과 특전사에 이 문건이 전달되었거나. 왜 34단이 수색에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네. 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백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수사단, 국방부 특별수사단.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그렇죠. 전익수라고 내 친한 형님인데. 거기 얘기하세요. 전화 한번 해야 되겠네. 아니 법무관 선배니까 뭐. 오늘 연결되나요, 연결? 그래서 방송 시간. 특전사 있잖아요. 특전사하고 34단하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통신내역. 있는데. 통신내역 있잖아요. 게임 끝. 아, 근데 군대 통신내역 뽑을 수 있나? 통신내역 그걸 수사를 해야 돼. 압수수색해야 돼. 되겠나? 저는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계획이 자유한국당이랑 공유가 됐을까? 저는 공유가 됐으면 어떡하죠? 됐으면은 내란을 같이 음모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큰 건데. 만약에 공유가 당하고 됐다면, 왜냐면 이제 국회 얘기가 했다. 나오면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물론 무섭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추리해보는 거고 추리죠. 짐작일 예. 뿐이지만 다 짐작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계획이 이렇게 수행된다면은 이분들은 국회 전체를 어쨌든 대상으로 싸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내 편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니까요. 음. 지금 한교안 대행이라고 예를 들면 한교안 국방부 모르겠네. 뭐 기무 네.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계엄 해제에 관련된 거는 국회의원들 포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국회가- 알겠지만 추상적인 부분은 그 당시 여당 의원들한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달되었다 안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계획하고 시도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의심이 왠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확인해 무섭네요. 봐야겠지만은. 그 전익수 대령한테 네. 좀 이렇게 전가를 좀 하세요. 네, 지금 전화해봐요. 전화해봐요. 열심히 너무 늦었어요. 삼식사단하고 특전사 네. 그 통신 내역 있잖아요. 음. 그거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괜히 그 말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특정 조치가 취해져서 뭐 어떻게? 에이, 증거가 군에 인멸되는 건 아니고. 군에 뭐 바보같이 그래 숨기지는 근데 못합니다. 오늘 기무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거기서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에요. 2018년도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는 날이 있다니. 기무사. 저도 군에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놈들이 기무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 바른 척은 하는데 아니 근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사건 이후로는 얘들이 아주 철저하게 예의 바르게 제가 군 검사할 때 영장을 제가 내주니까 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래도 왠지 나를 스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깨름직한 조직이긴 해요. 박지원 변호사는 군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무사가 무서웠죠. 무섭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정보위 간사로 기무사 국정감사 할 때는 그들이 나를 또 무서워하더군. 무서운 척 한 거 아닐까요? 무서운 척 한 거 아닐까요? 진작에 가다가 갑자기. 근데 왜 내 앞에서 눈 안 까는 거야? 저 눈 엄청 깔고 있는데 아, 지금. 그래? 네, 알았어요. 이렇게 배려하는 게 돼 있노? 이재정 의원만 보고 방송을. 자, 기무사 이 문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송영무 장관하고 오늘 또 싸웠어요. 어제인가요? 어제인가요? 민병삼 대령이 백기무라고 네. 서울 담당하는 기무 대장인데 그냥 말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싸웠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대 국방장관하고. 나 처음 봤어. 나 태어나서 나도 저기 장관 면전에서 국방부 내가 차관실 장관이랑 기무사 그런 경우 수뇌부가 되게 싸우고 말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거기서. 근데 가능하나요? 기무사에 그 기록에 남아 있대요. 네. 네, 오늘 보고가 됐답니다. 이수정 문건은 중요하지 않다. 한 게 나왔는데 민명삼 방금 대령이 국방부에서 재반박했어요. 그런 네. 말 한 적이 없다고 또 반박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실공방이? 왠지 기무사 민병삼 대령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느낌에. 뭐 30 몇 년 뭐 오빠님 많이 했잖아요. 예. 36년 인생을 얘기하고 근데- 송영무 장관은 대장, 대장 걸고 했고. 난 대장이다 이렇게. 이게 뭔 꼴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무 장관은 패싱됐잖아요. 이거 업무 배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하고. 그래서 이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말란 뜻이에요. 보고하지 말란 뜻인데 왜 그걸 보고하고 그러냐고요. 아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했어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배제해라. 그리고 육군 배제해라. 그래서 공군 대령으로 지금 전익수 대령이 공군입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기무사 내부에서도 송영무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보고도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상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 이번 3월에 문건을 보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혁으로 가기 전에 방어를 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막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기무사가 개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조직을 건사시키려고 이런 내가 건데. 아는 잘안 되는 기무사는 거죠.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직을 위해서 하려고 꾸몄다가 되게 안 된 상황. 센 검찰만큼 이상 센 그래서 이제 조직. 송영무 장관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사안이 이렇게 엄중한데 그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이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어쨌든 정식 어떤 시스템에 의한 조사나 이런 거를 정말 젖히고 본인이 지금 직권 남용을 해서 다 본인한테 누가 그래요? 보고를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 직권 남용 박상도 아니냐고.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국군 의원님이. 통수권자잖아. 그렇죠. 무슨 말도 말도 직권 남용 바보 아니냐고. 같은 소리 하지. 이게 정말 이 사안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고 문제 본질이 지금 뭔지 엄청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뭐 유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맨날 옛날에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저기 초음 폭곡집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딴 거를 보는 거야. 본질을 안 보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하는데 뭐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아니, 돼.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국군 그러니까요. 통수권자로서 이거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저는요. 의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전화해서 얘기해. 네. 각상도죠? 제발 좀 아니에요. 기초 상식 좀 알고 있으라고. 각상도는 아닙니다. 각상도 의원은 아닙니다. 네. 입모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타 수정 이렇게. 좋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알차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타 수정 하나만 해도
시간이 아직 안 됐군요. 거의 다 된 느낌이. 한라본의 존재가 않았어. 목사였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관점. 깔끔하네.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이름 만드는 거는 도사 같아요. 네. 우리 그 라디오 프로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예. 정말 코너라고 맞아요. 코너 그 이름이 코너를 정말 우리 정 의원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 역할까지 하시네요. 임원이 그 코너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이름이 너무 좋대요. 아, 이름이? 예. 정동원의 말, 정청래의 말. 주제서 그거를 정말 바른 말 뭐 이렇게 엮어서 정청래님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을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그러면 치켜 뜨세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예. 정치하기는 진짜 아까운 아까워요. 분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농사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농사까지. 오늘, 참외를 네. 부자로. 트윗에서 오. 봤습니다. 근데 왜 안 가져오셨어요? 이 시대의 참 수학군. 아니, 이런 말 있어요. 네.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가겠다. 먹으러 가야 되겠군요.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옥수수 수확을 이제, 우와. 들어갔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도 안 가져오시나요? 가져오겠습니다. 네. 옥수수는 가져오시나요? 옥수수 가져오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다음 주 그 저녁은 옥수수로. 네. 라면 대신 옥수수로 먹죠. 저 옥수수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난번에 옥수수 말씀드렸죠? 맛이요, 천차만별인데요.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옥수수는, 먹습니까?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따야 됩니다. 이슬을 먹었을 때, 따서요. 그리고 바로 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쪄야 된다. 네, 그럼 이슬이 있을 때. 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콤한 맛이 나요. 옥수수에 설탕 안 들어가니까 하나도 맛없더라고요. 옥수수 맛이 안 좋은 거는요, 따서 오래 있다가 삶는 거예요. 그쵸. 그 그래서 빨리 얘기하더라고요. 삶으면 삶을수록. 네. 그러니까, 맛있다. 옥수수밭 옆에 솥단지 걸고 바로 삶아야 맛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 모든 게 정치를 아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많이 알아가는 아니 정 시간 되고 의원님이 있어요. 되게 예리하고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되게 감수성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으시다든지 뭐 이렇게 본인의 끊임없는 어떤 여유의 공간을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정치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병행하시니까 그 감수성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봐도 제가 대단합니다. 예. 하고. 나 처음 봤어. 나 태어나서 나도 저기 장관 면전에서 국방부 내가 차관실 장관이랑 기무사 그런 게 수뇌부가 어때? 싸우고 말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거기서. 근데 가능하나요? 기무사에 그 기록에 나와 있대요. 네. 네, 오늘 보고가 됐답니다. 이수정 문건은 중요하지 않다. 한 게 나왔는데 민명선 방금 대령이 국방부에서 재반박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또 반박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실공방. 왠지 기무사 민병삼 대령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느낌에. 뭐 30 몇 년 뭐 오빠님 많이 했잖아요. 예. 36년 인생을 얘기하고 아, 근데- 송영무 장관은 대장, 대장 걸고 했고. 난 대장이다 이게 이렇게. 뭔 꼴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무 장관은 패싱됐잖아요. 이거 업무 배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하고. 그래서 이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말란 뜻이에요. 보고하지 말란 뜻인데 왜 그걸 보고하고 그러냐고요. 아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했어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배제해라. 그리고 육군 배제해라. 그래서 공군 대령으로 지금 네. 전수 대령이 공군입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기무사 내부에서도 송영무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뭐 보고도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상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 이번 3월에 문건을 보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혁으로 가기 전에 방어를 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막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무사가 개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조직을 건사시키려고 이런 건데. 내가 아는 잘안 된 기무사는 거죠.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직을 위해서 하려고 꾸몄다가 되게 센, 안 된 상황. 검찰만큼 이상 센 그래서 이제 조직이에요. 송영무 장관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사안이 이렇게 엄중한데 그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이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어쨌든 정식 어떤 시스템에 의한 조사나 이런 거를 정말 젖히고 본인이 지금 직권 남용을 해서 다 본인한테 누가 그래요? 보고를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 직권 남용 박상도 아니냐고.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국군 의원님이.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도 말관리라고 집권 있어요. 난리가 바보 같은 아니냐고. 소리 하지. 이게 정말 이 사안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고 문제 본질이 지금 뭔지 엄청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뭐 유출 경위를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면 옛날에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저기 초음 복국집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딴 거를 보는 거야. 본질을 안 보고. 그러니까요.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하는데 뭐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아니, 돼.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국군 그러니까요. 통수권자로서 이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군사 음. 계엄 검토 문건 네. 세부계 67조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음. 국회의장을 신변을 확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50명을 체포하고 그렇게 되면 야당의 구심점, 야당의 지도자 당시 네. 제일 먼저 잡아가겠죠. 제일 먼저 당시 잡겠죠. 문재인 대선 후보를 제일 먼저 잡아갔겠죠. 음. 그러니까 5.17 계엄 때 김대중을 석방하라 그 구호가 나왔잖아요. 김대중부터 잡아갔어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방송국을 장악해서 보도 검열을 하고 뭐 SNS를 차단하고 뭐 이런 실행 계획이 다 나왔잖아요. 네. 저는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행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내란 저는, 음모 예비. 주장을 하는데요. 내란죄를 찾아봤더니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내란죄 형법 87조 내란의 의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거예요. 수괴. 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살생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국토를 참전하는 게 뭐냐? 참절하다. 참절. 이거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국토 참절이에요.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 이렇게 되거든요. 전형적인데요. 네? 딱 들어맞네요. 딱 들어맞는 맞네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법적인 것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통수권자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국회가 그것을 승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반수 이상이 계엄을 해제하라. 그러면 그 즉시 해제예요. 해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은 체포해서 의결 정지국수를 무산시키자. 이거는 합법적인 국방부 합참의 계엄 표본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처벌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 이거 처벌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또 해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해야 된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해야 되죠. 네. 어떻게 근데 이걸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자, 한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소시효 없어요. 네. 지금 임기응변으로 막아나서고 떼어봤자 이건 반드시 필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오방끈이야, 그러면? 공유되었는지 오방끈? 공유되었는지도 철저하게 따져볼 일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심각한 것은 첫 번째 누가 지시했느냐. 한교안. 일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 이재정 수사해봐야 됩니다. 의원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좀 해봐요. 아니 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 문건이 생각이죠. 이 예. 문건이요. 제가 어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 예. 이 문건은 칼라로 돼 있을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것은 칼라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칼라 원본은 빨간색을 복사하잖아요. 원래 까만색과 빨간색을 복사했을 때 까만색이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맞아요. 네. 다릅니다. 색깔 들어간 거요. 그래서 이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워져서 제공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라 원본을 보면 다른 느낌으로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전사나 34단 여기에 과연 이것이 전달이 됐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전달됐으면 끝이에요. 두 가지. 네. 윗선이 누구냐. 최종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 이것을 알고 있거나 지시했거나 네. 하면은 액션 플랜 맞는 그렇죠. 거죠. 맞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까지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본이라고 제출된 게 칼라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이 복사됐잖아요. 네, 복사된 거다. 그럼 이 복사된 것은 어디론가 배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단과 특전사에 이 문건이 전달되었거나. 왜 34단이 수색에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네. 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백령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수사단, 국방부 특별수사단.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그렇죠. 전익수라고 내 친한 형님인데.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세요. 전화 한번 해야 되겠네. 아니 법무관 선배니까 뭐. 오늘 연결되나요, 연결? 그래서 방송 시간. 특전사 있잖아요. 특전사하고 34단하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통신내역. 있는데. 통신내역 있잖아요. 게임 끝. 아, 근데 군대 통신내역 뽑을 수 있나? 통신내역 그걸 수사를 해야 돼. 압수수색. 국헌을 문란하고 이 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내란죄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내란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법무관 시절 때 이런 교관을 했었어요. 계엄 실무 편람을 뭐 제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감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는 뭐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안 맞는 내용은 없어요. 다 작전 계획이 다 법에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침략 자위 전쟁은 가능하지 침략 전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우리 의해서 안 작전 되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다시. 이런 기준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기무사의 문구 문건. 보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어떻게 하겠다, SNS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나가도 한참 나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계엄은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해야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브레인이 기무사예요. 군대가 하고 기무사가 그다음에 정보기관. 육군 참모장을 시키는 거야. 말도 안 합쳐지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획해서 군이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그렇죠. 과거의 친위 쿠데타의 쿠데타예요. 성향과 친위 똑같은 쿠데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내용 보면은 국방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미국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하도록. 옛날에 그 신군부가 쿠데타 할 때 그랬잖아요. 1980년. 정확하게 예.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 계획을 저는- 봤을 때는 최초에 이게 공개됐다 했을 때 이철희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예.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애들 군대에서 할 일 없으니 이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딱 보면서는 섬찟하더라고요. 저는요. 네. 박지원 변호사. 네. 제가 좀 영민하잖아요. 아주 영민하시죠. 그죠? 네. 8-8 마지막 당구장 표시. 네. 철저한 보안 강구화. 실행에 만전을 마지막. 기할 것. 네. 이걸 딱 보면서 이것은 법으로 치면 시행세칙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행세칙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세부 문건 67쪽짜리예요. 네. 전 딱 보는 순간 진짜 하려고 그랬네. 8-8 문건을 보면서 네. 8장 문건을 보면서 맞습니다. 예. 박지원 변호사하고는 좀 생각의 깊이가 다르죠. 저야 뭐 짧아서. 네. 그래서 이 세부 문건은 계엄 편람 네. 그 합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내란죄 딱 걸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국회는 없어요. 그리고 SNS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5.17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네. 내란 목적 살인죄 사형, 이런 걸로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무기징역 받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것은 다행스럽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해야 돼요. 되겠나. 저는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계획이 자유한국당이랑 공유가 됐을까? 저는 공유가 됐으면 어떡하죠? 됐으면은 내란을 같이 음모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큰 건데. 만약에 공유가 당하고 됐다면 왜냐하면 이제 같이 국회 얘기가 했다. 나오면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무섭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추리해보는 거고 추리죠. 짐작일 예. 뿐이지만 다 짐작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이렇게 계획이 시행된다면은 예. 근데 이분들은 국회 전체를 어쨌든 대상으로 싸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부
내 편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니까요. 음. 지금 한교안 대행이라고 예를 들면 한교안 국방부 모르겠네. 뭐 기무 네.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계엄 해제 관련된 거는 국회의원들 포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국회가- 알겠지만 어. 추상적인 부분은 그 당시 여당 의원들한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달되었다 안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계획하고 시도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왠지? 들더라고요, 저는. 음. 그것도 확인해 무섭네요. 봐야겠지만은. 그 전익수 대령한테 네. 좀 이렇게 전가를 좀 하세요. 네, 지금 제가 전화해봐요. 전달할게요. 열심히 너무 늦었어요. 30사단하고 특전사 네. 그 통신 내역 있잖아요. 음. 그거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괜히 그 말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특정 조치가 취해서 뭐 어떻게? 에이 증거가 군에 인멸되는 건 아니고. 군에 뭐 바보같이 그래 숨기지는 근데 못합니다. 오늘 기무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거기서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2018년도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는 날이 있다니. 기무사. 저도 군에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놈들이 기무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 바른 척은 하는데 아니 근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사건 이후로는 얘들이 아주 철저하게 예의 바르게 제가 군 검사할 때 영장을 제가 내주니까 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래도 왠지 나를 스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렇구나. 깨름직한 조직이긴 박지원 해요. 변호사는 군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무사가 무서웠죠. 무섭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정보위 간사로 기무사 국정감사할 때는 그들이 나를 또 무서워하더군. 무서운 척 한 거 아닐까요? 무서운 척 한 거 아닐까요? 진작에 가다가 갑자기. 근데 왜 내 앞에서 눈 안 까는 거야? 저 눈 엄청 깔고 있는데 아, 지금. 그래? 네, 알았어요. 이렇게 배려하는 게 돼 있노? 이재정 의원만 보고 방송을. 자, 기무사 이 문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송영무 장관하고 오늘 또 싸웠어요. 어제인가요? 예. 민병삼 대령이 백기무라고 네. 서울 담당하는 기무 대장인데 그냥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싸웠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대 국방장관